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당진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1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고, 특히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자는 14개 읍면동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완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3석 역시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했으며 기초의회 14석은 여야 각각 7석씩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시 의회 정치 지형이 수평을 이루게 되면서 초반 의장 선출을 두고 양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당진 지역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은 46.3%를 기록했으며 이는 4년 전보다 10.1%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성환 당선인 측은 시정 운영 초반 시민 통합을 가장 큰 과제로 정해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진시장에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지난 2일 오성환 후보는 19,590표로 58.46%를 득표해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5,670표 앞서며 당진시장 당선을 확실시했습니다. 오성환 당선자는 시민의 뜻에 맞춰 시민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30년 공직 경험을 토대로 1,5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통, 농업과 공공의료원 설립 등 앞으로 4년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후보자들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로 요건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의장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보전받을 수 있으며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50%의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도의원 3명, 시의원 12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한편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에게 선거비 보전 청구서를 받고 다음 달 29일까지 후보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현저히 줄면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삽교호에 농업용수 단수까지 실시해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줄어든 강우량으로 농업용수의 위기 경보는 주의와 경계 단계를 오갔으며 올해 5월 본격적인 농번기에 따라 농업용수를 다량 사용하면서 삽교호의 저수율이 대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해 잡초조차 나지 않는다며 마늘 등이 말라 죽어 일부러 일찍 수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의 단수와 급수를 반복해 물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을 통해 급수와 단수 상황을 알리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 신평면 상오리 농가 4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과수에 발생하는 병으로 농민들은 지난해 당진에 들어온 과수화상병이 토지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6일 정기 예찰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토지는 2.413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농가는 전체 또는 부분 매몰 조치가 이뤄진 후 모두 해지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석회와 약재를 공급 중이며 농민들에게 이동 시 도구나 입고 있는 옷을 소독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과수화상병이 걸린 토지는 3년간 사과나 배 등을 심지 못하며 농가에는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당진시가 외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목마을 안 녹지나 도로시설로 지정된 일부 사유지 구역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 변경이 필요해 열리게 됐습니다. 더욱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건은 자동 실효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계획 변경 이후 녹지와 도로는 시에서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어 당진시의 재정적 여건과 주민들의 개발 의지를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안 축소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2023년 1월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들과 의논해 최종안을 도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신문 사람들 코너입니다. 매직스틸 가족봉사단의 윤영준 단장과 최승영 부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윤영준 단장은 마술 공연을 다니며 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이 자신의 원동력이라며 최승영 부단장을 만나 처음 매직스틸 봉사단을 설립했는데요. 마술 무대에서 실수가 있어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한 어르신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내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이 무대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자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직스틸 가족 봉사단으로 명칭을 바꿔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매직스틸 가족 봉사단은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년간)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아동 권리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펼쳐온 풀빛 아동권리 봉사단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풀빛 아동권리 봉사단은 정주석 지도교수와 신성대 사회복지과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한 풀빛 아동권리 봉사단은 현재까지 매주 1회 당진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주석 교수는 코로나로 멈췄던 인형극을 다시 시작해 기쁘다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 또한 바르게 주장하며 동아리 회원들은 이 활동이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건립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송하급 기지초등학교 인근에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오는 7월 준공되며 당진시 복지재단에서 5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기지초등학교에 과밀학급 현황이 두드러져 기지시의 센터를 우선 건립하게 됐다며 추후 당진 이동과 신평지역 등지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손을 가진 타악기 연주자 세안대학교 정건영 교수를 만나봅니다. 정건영 교수는 화려한 엘리트 음악인의 이력 속에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인내를 바탕으로 현재 장애인 학생들로 구성된 해늘 합주단을 만들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음악이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을 고민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답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정건영 교수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천명이라며 치유와 위로의 음악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